한국이 10일 만에 또다시 2대의 전투기를 보냈다. 세계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빠른 납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려 10일 만에 전투기를 생산하여 폴란드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동차도 출고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지만 한국은 대당 700억짜리 전투기를 무려 10일 만에 2대나 인도해 준 것인데요. 지난 11월 5일 FA-50 2대를 실은 대한항공 화물기 보잉 747-400F가 바르샤바 오케치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FA-50은 9호기와 10호기로 올해 예정된 물량 12대 중 10대가 벌써 폴란드에 도착한 것입니다. 전투기는 하역 후 트럭을 통해 민스크 마조비에스키에 있는 제23 전술 공군기지로 운반되어 조립 및 승인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 따르면 마지막 물량 2대 역시 11월 내로 배송이 완료되어 조기 납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FA-50 7-8호기를 인도받은 지 10일 만으로 폴란드가 적어도 납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카이 해외기지 사무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인력이 파견된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는 현재 70여 명의 카이 실무진들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숙련된 5명의 엔지니어들은 동체와 주위, 꼬리 날개가 각각 분리되어 도착한 FA-50을 단 일주일 만에 조립하여 안정 성능 테스트까지 마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현지 폴란드 기술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괜히 국가번호 8위의 나라가 아닌 듯합니다. 카이는 폴란드와 FA-50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1일 FA-50 GF 2대를 약속대로 인도했으며 FA-50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 후 사상 유례없는 최단기간 출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빠른 납기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폴란드 국민들의 FA-50에 대해 특히 오해하는 부분을 보면 미들급인 미그-29만을 대체하기 위한 전투기로서는 무장량과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폴란드 공군의 계획상 미그-29는 체급과 전투 성능 면에서 2024년에 도입된 F-35A로 대체하고 수호이-22와 M346의 대체로 FA-50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미그-29가 퇴역하고 우크라이나로 이전되는 시기에 FA-50의 초도 물량 인수 시점이 겹치게 되자 국방 정세에 발치하는 폴란드 국민들이 미그-29의 대체품으로 FA-50은 부족하지 않냐 하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는 FA-50의 납품이 너무 빨랐기에 생겨버린 오해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 공군용으로 생산하고 있던 TA-50을 바로 FA-50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고 현재 라인 증설 및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그-29에 비해 체급이 낮은 전투기라는 이유만으로 FA-50은 억울하게 폴란드에서 까이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주력 병기들이 전반적으로 9세대에 머물러 있어 병기 전술 운용 개념을 다각도로 접근 및 체화할 환경이 없었고 전투기, 잠수함, 항모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병기들을 운용한 적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기한이 짧았던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폴란드 시민들이 맹목적인 하이급 병기 추종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폴란드 아마추어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사견이 적힌 블로그와 웹의 자료를 퍼나르는 SNS에 의존하는 대중들은 병기학이나 전략 개념이 미비하여 자신들이 보기에 최고의 기종이 아니면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FA-50을 비판하고 있고, 이를 폴란드 야당도 이용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부정적 사고에 휩싸인 네티즌들은 아무리 공군 전문가들이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하여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것이죠. 최근 차기 폴란드 국방부 차관으로 유력한 야당 KO의 무로츠크는 FA-50에 대해 날이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는 TVP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유령의 항공기 48대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FA-50은 현재 구체적인 사용 개념이 없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과 운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방공의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대공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라고 했죠. 사실 폴란드가 FA-50을 도입하는 이유는 CAS 근접항공 지원과 항공경찰의 임무를 맡기고 또한 훈련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투기였기 때문이었는데, 야당은 공대공 능력의 부족 문제를 핑계삼아 FA-50을 구매한 여당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무르츠크의 지역구 자체가 FA-50이 배치된 민스크이기도 하여 견제구를 던진 것이기도 하죠. 이에 현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프하체크는 최근 자신의 SNS에 무르츠크를 향한 반박글을 썼는데요. 바로 필리핀에서 운용 중인 FA-50이 공중 모의전에서 F-22A를 격추한 사실을 게재한 것입니다. 프하체크는 미국이 필리핀 루손 섬에서 주관한 코프 썬더 23 훈련에서 폴란드가 구입한 기기와 유사한 구성의 F-50 전투기가 미국의 5세대 F-22 레터 전투기를 격파했고, 이는 F-50의 우수성을 잘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물론 F-22에 대한 기동, 무장 제한이 있었던 모의전이고, 여기서 F-50이 F-22를 격추했다고 해서 F-22보다 더 우수한 기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50이 폴란드 야당이 비판할 만큼의 후진 기동성과 구린 공대
영대공 능력을 지닌 기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성 모의전이었지만 실제로 항공업계에서는 크게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세계적인 항공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도 FA-50이 F-21을 상대로 격추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To jest pierwszy temat, natomiast z kontrowersji. Niepokoi mnie to, że kupujemy koreańskie armatohaubice, likwidując produkcję polskiej. Ale nie likwidujemy ich. Likwidujemy, to znaczy to są ostatnie partie i na bazie tej armatohaubicy K9 koreańskiej ma zostać opracowana polska wersja tej armatohaubicy koreańskiej, czyli w przyszłości będzie produkowane coś, zmodyfikowana wersja K9, a nie Krab nasz, który ma wieże, działo, ma angielskie, podwozie koreańskie, ale bardzo dużo polskich rozwiązań. Ale pan jest, przepraszam, pan jest przekonany, że likwidujemy to? Bo z tego, co ja słyszałem z wypowiedzi premiera Mateusza Morawieckiego, to zdaje się Łabendy w tej chwili będą też produkowały Kraba. Bo zdaje się, możliwości roczne produkcji Kraba jest około 60 sztuk. Być może nawet mniej było, natomiast sprawdzić to można, czy Krab będzie likwidowany, czy nie. Na stronie, jeżeli nie zniknęły te wpisy dotyczące, na stronie internetowej Ministerstwa Obrony Narodowej, gdzie jest informacja dotycząca tego, ile Polska zamierza pozyskać armatohaubic koreańskich i jakie w przyszłości, jaka ma być armatohaubica docelowa. Tą docelową ma być spolonizowana wersja armatohaubicy koreańskiej K9, nie Krab. I w związku z tym wiemy już, że docelowo to nie będzie Krab i to mnie niepokoi. Teraz poruszył pan niezwykle ważną kwestię dotyczącą polskich zdolności produkcyjnych, to armatohaubicy i innego sprzętu. No przecież w świetle wojny na Ukrainie wszystkie państwa zwiększają w sposób zasadniczy produkcję sprzętu i uzbrojenia, te, które posiadają potencjał do produkcji, bo się okazało, że sprzęt i uzbrojenie dosyć szybko i że bez utrzymania, bez odtwarzania zasobów nie da się w dłuższej perspektywie prowadzić wojny czy walki obronnej. I w związku z tym polski własny potencjał przemysłu obronnego jest tak samo ważny jak dobrze wyposażone siły zbrojne. Z tego względu też powinniśmy robić wszystko. Po pierwsze, jeżeli te zdolności produkcyjne, trzymajmy się tego, co pan redaktor powiedział, były na poziomie 60, to trzeba było zwiększać tę produkcję, podwoić. No dobra, i teraz też ja się opieram na tym, co mówi premier Morawiecki, tak? Czy co mówił minister Błaszczak, czy co mówił prezes Chwałek, czyli prezes PGZ-u, że Stalowa Wola swoje możliwości już ma na fulla wypracowane i dlatego jest to przenoszone do Łabęd, które dotychczas zajmowały się naprawą czy też modernizacją tych Wie pan, to jest taka moja wiedza, to jest wiedza medialna. Ale okej, jak tylko powiedzieć, że ja wiele miesięcy temu, kiedy nie było tych decyzji, stałem w Gliwicach przed zakładem i mówiłem o tym właśnie, jaka jest szansa w ogóle dla Bumaru, tak? Bo on był czy ciągle jest w bardzo trudnej sytuacji, a poza tym jak właśnie trzeba działać, by zwiększyć potencjał polskiego przemysłu. Powiem tak, te armatohaubice, Krab, czołgi koreańskie i samoloty koreańskie kupujemy w dużej mierze z kredytu. Jeżeli chodzi o czołgi, nie mam tu większych uwag. Do tych koreańskich czy do Abramsów? Nie, do koreańskich. Mówię o tym pakiecie koreańskim. Natomiast jeżeli chodzi o armatohaubice, to zamiast z kredytu finansować nowe linie produkcyjne w Korei, bo tam też zwiększają potencjał, żeby wykonać to dla Polski to zamówienie, zwiększają produkcję, zwiększają potencjał przemysłowy, to zamiast zaciągać kredyty wysoko oprocentowane bardzo, żeby finansować zwiększenie, te nowe linie produkcyjne w Korei, powinniśmy robić wszystko, żeby zbudować te nowe linie produkcyjne dla Kraba w Polsce. Ten Krab jest przykładem tego, jak trzeba było zadbać o polski przemysł, bo ten produkt był już nasz, własny, polski, sprawdzony, sprawdzał się w wojnie na Ukrainie. Większym i trudniejszym zadaniem będzie to, by przy zakupie tego sprzętu zachodniego, przy czym tu już w większości okazje zostały stracone, żeby przy zakupie tego sprzętu zachodniego zadbać o polski udział przemysłowy, bo jak powiedziałem, wojna na Ukrainie uczy nas, że bez własnego potencjału przemysłowego
podstawowego, trudno tak naprawdę osiągnąć poziom zdolności do 한국과 폴란드 방산 계약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과연 한국이 폴란드에 빠르게 납품이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보내다 빠른 납기가 증명되자 바로 말을 바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이 증명이 되었는가 라며 비판을 보냈고, 이에 여러 해외의 테스트 및 실전에서 증명이 되자 이제는 자국의 생산 역량이 저하가 되지 않냐며 또 다른 비판거리를 들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당이 여당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에서 한국산 무기가 희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정권이 바뀌면서 현지의 국방 전략도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신문 폴리티코에 따르면 폴란드 차기 국방부 장관 유력 후보자인 토마스 시에모니악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동맹국들이 폴란드를 예측할 수 없는 국가로 보기를 원치 않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전 정권의 책임자들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를 지적하여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대 로템과 체결한 K2 전차 구매 계약의 구속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구매 계약을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하였죠. 야당 전체에서 전방위적으로 K9, FA50, K2 전차 등 한국산 무기에 대해 대대적인 비판거리 찾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FA50에 대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준장이 극찬한 KGGB가 현재 태국이 운용 중인 F-16과 통합되어 우수한 성능을 증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노박 준장이 폴스카 지브로노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 FA-50은 세 가지 항공 영역 가운데 제일 낮은 고도인 지상에서 고도 2만 피트까지 해서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밝힌 바 있듯 폴란드 공군은 FA-50의 공대지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노박 준장은 한국형 무기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표준 500파운드 MK82 폭탄에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 활공 폭탄으로 70km에서 100km의 사거리를 지녔고, FA-50은 이제 주야간 모든 기상 조건에서 원거리 무기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KGGB에 대한 해외 평가가 이번에 태국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지난 10월 11일 태국 공군 사령관인 판팍디 파타나꿀 공군 참모총장은 로키드 마틴 F-16 파이팅 팔콘이 처음으로 LIG 넥스1의 KGGB를 통합하여 투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공군은 태국 공군의 우수한 기동 성능과 사격 정확도로 사거리 65km의 위치한 표적을 향해 KGGB를 발사하였고 오차 없이 정확하게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했습니다. FA-50의 공대지 능력과 사용 방안을 두고 폴란드 노박 준장 역시 시간당 비행 비용이 3만 달러에 달하는 F-35로 탱크를 파괴할 것인가 라며 폴란드 공군에 딱 맞는 전투기가 FA-50이라고 칭찬하였죠. 즉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안도 없이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문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오늘의 한 줄 평, 폴란드가 계약을 뒤집는 순간 인도네시아와 다를 바가 없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